눈물을 닦고 올라온 감정을 끌어내리고 이제야 편집을 시작하네요. 솔직히 초반에는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거 이러다가 이태원 클라스로 시작해서 이태원 클라서가 되나 싶었는데 다행히 정말 이태원 클라스다운 마무리를 보여주었어요. 그럼 정말 하기 싫었던 마지막 리뷰 시작합니다. 엔딩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이서로이의 서정적인 엔딩에서 끝났으면 뭔가 조금 아쉬웠을 텐데 단밤 식구들이 함께하는 엔딩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시작은 어제 세로이가 무릎을 꿇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세로이가 무릎을 꿇은 것 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 지켜온 무릎을 너무 쉽게 꿇는 거 아니냐고 말들이 많았었죠. 왜들 그렇게 무릎 꿇는 거에 의미를 두시는지. 장대희도 오늘 세로이 무릎을 꿇려놓고 힘에 눌려 무릎을 꿇은 기분이 어떠냐며 깔깔 웃었죠. 하지만 세로이에겐 I don't care였습니다. 그건 세로이의 소신을 꿇린 것이 아니라 그냥 무릎을 꿇린 거였으니까요. 무릎 꿇는 것은 그저 행동에 불과합니다. 손들고 벌 설 때도 꿇고 절할 때도 꿇고 세로이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본인의 소신이지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대희가 하도 무릎 타령을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무릎에 빠져든 것이죠. 그래서 세로이가 장대희에게 한스럽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로이는 장대희가 원수이지만 대단한 남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작 인질극을 가지고 자신의 소신을 꺾은 것도 아닌 그저 무릎 하나 꿇려놓고 저렇게 다 이겼다는 듯 좋아하는 걸 보니 세로이 입장에선 저런 사람 하나 이기자고 매달려온 지난 세월이 당연히 한스러웠겠죠. 그리고 반대로 장대희에게 당신 기분은 어떠냐고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못했다는 건 본인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세로이는 지는 무릎이 아닌 이기는 무릎을 꿇었던 거죠. 여기까지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이후에 이설을 한 10분 만에 딱 구하고 장가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설을 구하는 장면이 거의 30분 가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어제와 같이 내용이 늘어지는 느낌이 들어버렸죠. 구하는 과정은 멋졌습니다. 승권이가 세로이와 힘을 합쳐 이설을 구하러 갔고 이서도 역시 조이서답게 장근수를 방패 삼아 혼자서 런을 했죠. 그 과정에서 근수는 희운의 칼에 찔리게 되고 근원이 말리지 않았다면 더 큰일도 당했을 테지만 근원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두 형제는 늘 방법이 틀리는 동변상련도 느끼죠. 그렇게 도망가던 이서는 세로이를 만나고 세로이는 승건에게 뒤를 맡기고 이서와 도망을 갑니다. 분명히 이서로이는 성취하는 몸으로 뛰어서 도망갔는데 차를 타고 쫓아온 근원이는 이서로이의 고백 타임이 끝난 이후에 도착을 합니다. 아픈 와중에도 둘의 사랑을 확인한 이서로이. 세로이는 이서를 보내고 근원이와 최후의 싸움을 벌입니다. 여기서 또 세로이가 근원이에게 흙을 뿌리는 장면을 보고 안 꿇던 무릎 한번 꿇더니 아주 비열한 짓을 쉽게 한다고 난리들이더군요. 세로이는 바른생활 사나이가 아니라 그저 소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흡사 바른생활 사나이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나쁜 놈 얼굴에 흙 좀 뿌리는 일은 별거 아니죠. 그래서 근원이 비겁한 놈이라고 했을 때 응,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 사이 승권이도 승권이 나름대로 큰형님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길고 길었던 이서 구출 작전은 성공으로 돌아갑니다. 웹툰은 시작과 끝이 작가의 마음이지만 드라마는 편성에 맞춰야 하는 것이라 앞뒤를 맞추는 상황에서 약간 길어진 듯 싶네요. 이서를 구출하고 이제는 장가를 무너뜨릴 차례죠. 대기업의 장남이 큰 죄를 저질러 여론이 시끄러워진 틈을 이용해 수아는 그 옛날 박 부장님과 한 약속을 지킵니다. 물론 그동안 장가의 직원으로 일하며 본의 아니게 세로이와 맞섰지만 끝부분에서 이제 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죠.
그동안 새로이와 맞섰던 건 어쩔 수 없던 선택이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수아는 웹툰의 수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여자가 아니어서 우유부단하다는 등 캐릭터가 이상하다는 등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새로이의 행복을 빌어주고 본인의 인생을 찾아가는 멋진 모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설을 구출하고부터 급전개되는 캐릭터 간 관계 정리. 이번에 정리될 관계는 호진과 근원입니다. 근원의 면회를 간 호진은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근원에게 이야기해줍니다. 호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장가 없는 장근원은 별것 아니라는 걸. 그래서 호진의 목표는 장근원을 벌하는 것보다도 그늘이 없어진 근원을 보고 싶어 했겠죠. 장가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울부짖는 근원에게 호진은 찡찡대지 마 라는 사이다를 한 사발 뿌리고 용서를 고합니다. 어찌 보면 호진이의 말대로 호진으로 인해 시작된 장가와 새로이의 전쟁이기에 종지부를 찍는 게 호진이어서 더 멋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뿌려댔던 떡밥대로 이서 납치 사건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오영사님은 썸 타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없었던 걸로 우리는 믿겠습니다. 그나저나 오영사님 딸은 4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네요. 한창 클 나이인데 말이죠. 벤츠를 이겨버린 트럭남 오영사님 응원하겠습니다. 그 시간 장가에서는 장대희와 근수가 무너지는 장가를 어떻게든 막아보려 하지만 장대희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약육강식의 뜻대로 약자가 된 지금 잡아먹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한편 퇴원을 준비하는 새로이에게 찾아온 이서 엄마. 딸을 납치까지 당하게 하는 새로이에게 잔소리를 하는데 여기서 새로이가 무릎 꿇고 있다고 또 난리들이더군요. 사윗감이 장모님 될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 건 당연한 거고 이로 인해 새로이에게 중요한 건 무릎이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죠. 이제는 아주 대놓고 추잡해진 장대희는 마지막 희망이다 생각하고 김할머니에게 전화를 하지만 김할머님은 새로이와 장대희의 싸움에서 왜 네가 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신뢰와 이익이죠. 사람과의 신뢰가 소신인 새로이에게 사람과의 관계가 이익인 장대희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익만으로 맺어진 관계는 실익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김할머니는 따끔한 충고와 함께 지금 네가 부탁할 때는 내가 아니라 따로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제서야 체념한 듯 새로이가 있는 곳으로 가는 장대희. 왜 본사가 아니고 단밤일까 고민해봤는데 새로이가 복수를 다짐한 이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한 곳이 바로 단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과 끝을 한 장소로 만들어 좀 더 극적으로 보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7회에 이은 또 한 번의 ASMR. 새로이가 가져다준 순두부찌개를 아주 개걸스럽게 먹죠. 그리곤 그 순두부찌개를 칭찬합니다. 7회 땐 형편없다던 순두부찌개를 지금은 맛있다고 한 이유.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장대희의 비굴함입니다. 7회 때와는 다르게 무언가 부탁하러 온 지금 음식 맛을 칭찬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는 새로이의 위치입니다. 새로이가 만든 순두부찌개, 그 찌개가 맛있어진 만큼 새로이도 발전했다는 뜻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순두부찌개를 맛있게 먹고 돈이 없다며 돈 대신 다른 걸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장대희의 무릎페이입니다. 이 대사로 느낀 것이 지금 장대희의 무릎은 순두부찌개 한 그릇 값밖에는 안 될 만큼 하찮아졌다는 것을 느꼈죠. 결국 이렇게 항복을 하는 장대희. 새로이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간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장가를 살려달라고 하죠. 여기서 웹툰에서도 소름 끼쳤던 그 대사가 나옵니다. 사이다 중에 사이다, 바로 핵사이다. 무언가 봐줄 듯 장대희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고 내가 순두부찌개 한 그릇밖에 안 되는 무릎에 모든 걸 용서할 만큼 호구로 보이냐며 사장님 비즈니스 하셔야죠 하며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그렇게 결국 장가는 아이씨에게 인수합병되고 새로인 합병식에서
장대위와는 전혀 다른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익만을 위한 사람보단 신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되라는 교장 선생님 같은 이야기였네요. 근수는 세로이와 승권 그리고 현이에게 사과를 하고 사랑했던 이서에게 마지막 위로를 받고 편한 마음으로 떠나게 되죠. 이렇게 하나씩 캐릭터의 마무리가 이어지는데 아직도 보이지 않던 보검이는 결국 수아가 새로 차린 식당에 셰프로 등장해 주었네요. 수아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는 장치로 딱 맞는 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아보다 석천영이 훨씬 더 들떠 보였던 건 저만 그런 건가요? 승권과 현이도 뿌려진 떡밥대로 기대를 하게 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달달했던 이태원 데이트 씬을 빙자한 핸드폰 PPL 씬. 이서와 로이의 마지막 씬은 왠지 해석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감성을 어줍지 않은 해석으로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느꼈던 바로 그 감정이 정답일 겁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키스신, 이서가 말한 이야기들, 그리고 세로이의 눈물. 그것이 전부 다 말해주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끝났다면 달달하긴 했지만 여운이 남았을 듯한데 역시나 엔딩 맛집 이태원 클라스답게 토니가 흥얼거리는 BGM에 단밤 식구들이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 사이로 나지막히 들리는 술 맛이 어떠냐는 아버지의 나레이션과 씩 웃어주는 세로이의 표정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마무리였습니다. 이렇게 이태원 클라스는 마무리되었고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받은 저의 리뷰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가 진행된 2달간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소신이 생겼을 것이고 어떤 분은 미래가 생겼을 것이고 그저 흔한 드라마라기보단 우리에게 무언가를 심어주고 간 이태원 클라스.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 사랑받아 행복했고 함께 소통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 내가 뽑은 이태원 클라스 명장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뭔 일이 쉬었습니다.